벤담의 공리주의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든 것보다, 안 좋은 것, 슬픈 것보다 무조건 쾌락, 즉 한마디로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원칙에 도달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쾌락의 감정에 지배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행복이 오는 데에 그 원칙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은 고통도 오고 쾌락도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 더 많아야지 행복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은 통치권자라고 얘기를 했어.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을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왕자에 앉은 그들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자는 누구야? 그치, 통치권자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이 우리를 다 지배를 한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지도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T인 친구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F인 친구들은 극 공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안 할 수가 있고, 하기 싫은 일도 누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 모든 인간은 이 공리주의의 원칙에서는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를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도덕적 정치적 삶의 근간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리주의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을 할 때도 그렇고 정치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사실 삶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면 돼. 공리의 극대화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법이나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정부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야 돼. 그러면 공동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어. 왜 갑자기 허구의 집단이 나왔는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허구의 집단의 밑에를 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대.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하고 모든 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가.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은 워낙 대담하고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야. 얻은 이익 모두 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빼. 그랬을 때 두 가지 정책을 다시 얘기를 할게. 두 가지 정책이 있어. A랑 B가 있는데 두 가지 정책 A와 B에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해. 그리고 비용을 더 빼는데 A가 더 이득을 많이 얻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공리주의 철학에서는 A를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겠지. 근데 사실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익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극대화가 되면 행복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허구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허구의 집단이라고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앞에서 보면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개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얻은 이익이 더 많아야지 개인들한테도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허구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논문에서는 그렇게, 뭐 여기 얘기에서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일단은 그냥 허구의 집단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냥 개인의 총합으로 이루어졌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행복의 극대화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의무나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나 권리의 존중이 적어도 장기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의무나 권리를 변호할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지.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극대화하는 거 뿐만 아니라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나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하면 행복하니? 아니, 너무 하기가 싫지. 근데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그럼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행복을 주지 않아. 그러면 공부를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공리주의자의 원칙에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나 뭐 여러분들 수업에 왔을 때 왜 공부 안 했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공리주의 원칙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번외편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벤담의 또 다른 제안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는 구빈원을 설립해서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자는 거였어. 일단은 이게 뭐냐면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온 계획이야. 근데 이게 공리주의 논리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인정이 많아. 선생님이지. 동정심이라는 고통이.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동정심은 생기지만 이걸 고통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는 거야.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러므로 벤담은 거지를 거리에서 쫓아내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을 한 거지. 어떤 사람들은 거지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벤담은 거지의 공리적인 측면도 계산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의 이익도 봤다는 얘기지. 벤담 역시 구빈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구걸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구빈원에서 그냥 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지도 구빈원에 있는 게 더 공리가 더 좋아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구걸하며 행복해하는 거지보다 그들과 마주쳐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지의 입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마주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고 벤담 결론을 내린 거지. 비슷한 물음은 오늘날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IA 국장이야. 시한폭탄 사건을 조사한다고 생각해볼게. 테러 용의자 잡았는데 이 사람이 맨해튼, 미국의 도시 이름이죠. 같은 날 폭발시킬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폭탄을 직접 설치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도 갖고 있어요. 시계는 찌깍거리는데 용의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폭탄의 위치를 털어놓지 않고 있어. 빡치는 상황인 거지. 그렇다면 그가 폭탄이 설치된 장소와 폭탄을 제거할 방법을 털어놓을 때까지 고문하는 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고문을 찬성하는 주장은 공리주의 계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고문으로 인해 용의자는 고통을 느끼고 그의 행복 혹은 공리 수준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하지만 반대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죽는 게 공리가 더 떨어지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기에 나와요. 폭탄이 터지면 죄 없는 수천 명의 목숨이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공리주의 논리를 내세워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 미국 부통령 이 사람들은 용의자들에게 가혹한 신문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후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주장을 했어. 이것 또한 공리주의 논리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